안녕하십니까.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신의주 방공학생의거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이 신의주 방공학생의거가 일어난 지 75주년입니다. 공산당 몰아내자, 소련군 물러가라 라는 학생들의 의거였습니다. 신의주 방공학생의거는 1945년 11월 23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공산당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소방공시입니다. 그때 아마 중학교가 5년제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합반 형식이었을 겁니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요. 11월 18일 용암포 제1교회에서 소련군과 조선공산당의 실정과 행포를 비난하는 시민위원회 주관의 인민위원회 지지대회가 열린 뒤 공산당이 경금속 공장 직공을 동원해 이를 검거하고 간부들을 폭행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분격한 신의주 학생자치제 대표들과 학생들은 공산당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신의주의 6개 중학교와 부근의 5천여 명의 학생과 함께 걸기에 공산당 본부, 인민위원회 본부, 보안서 등을 점거했습니다. 이에 공산당의 보안대와 소련군이 무력으로 대응해 24명이 사망했고 10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소련군이 기관총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요. 1945년 11월 16일 평안북도 용암포에서 열린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지방대회에서 평북자치대 용암포 대표가 기념사를 통해 폐교 조치된 수산기술학교의 복구를 요구하고 공산당 용암포 대장 이종흡의 만행 등 공산당의 불법을 규탄하자 이를 지지한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며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소련군과 공산당의 경금속 공장 집권을 동원해 이들을 기습했다. 소련군이 평안교회 장로 홍씨를 현장에서 죽이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중상을 입히자 소련군의 폭력에 격분한 신의주의 6개 중학교 학생들과 부근의 5천여 명의 학생이 이날 시위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공산당을 몰아내자, 소련군 물러가라,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자 등 이 구호를 외치면서 시가지를 행진했으며 공산당 본부, 인민위원회 본부, 보안사 등을 습격했다. 시위대를 향한 공산당의 보안대와 소련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24명의 학생이 피살됐고 3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0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체포되어 그중 200여 명이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신의주 방공학생의거는 해방 이후 평양, 함흥 등 북한 지역의 방공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반공산주의 방공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1956년 헝가리 반소 시위와 함께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어떨지 의심이 가요. 이 사건이 일어난 11월 23일을 방공학생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김일성이라는 뭐 사실 가짜 김일성이죠. 원래 김성주라는 사람이 소련군을 등업고 북한 땅에 들어온 거죠. 신의주 방공 학생 의거는 해방군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와 살인, 약탈, 강간, 방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소련군과 이를 등에 업은 김일성이 맞선 의거이다. 전쟁이나 이런 때 강강, 레이프죠. 레이프는 전쟁 범죄로서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없어져야 되죠. 근데 특히 소련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때부터 상당히 그런 전쟁 범죄가 심했다고 합니다. 소련군의 만행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중 또는 끝난 후 독일 여성들이 입을 다물었다고 그래요. 김일성, 보통 요새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그램 같은데 나온 사람들 보면 대개는 다는 아니지만 뭐 평양을 중심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또 평양을 중심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 또는 뭐 국경지대에서 밀수 같은 것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증언하기 때문에 좀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김정은, 김정일의 독재는 자기들이 인정하지만 김일성은 뭐 북한을 잘 살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과 틀리죠. 그렇죠? 북한이 1945년에 김일성과 소련군이 북한 땅에 들어온 다음에 북한에서 잘 살던 사람이든 못 살던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쁘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실 사회주의가 얼마나 포악한지를 눈으로 보고 내려온 것이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 뭐 7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잘 살았다. 북한은 뭐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 분쟁을 잘 이용해서 양쪽에서 뜯어낸다든가 또는 또 초기에 성공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서 북한이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는 되게 못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1인당 GDP 그러니까 많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1978년에 이제 공군 장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서 기순한 박순국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박순국이가 그래요. 조종사가 북한에서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1960년대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뭐 무기라든가 공업제품 그런 건 모르지만 그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학생들에게 북한이 우리보다 살기 좋은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주 방공 학생 의거를 맞아 북한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